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맥스 인터페이스 두 번째 시간으로 메인 툴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툴바는 맥스 그 상단 메뉴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되죠.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메인 툴바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선택 툴하고 이동 툴, 다음에 회전 툴, 스케일 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툴바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그 도구들만 모아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이콘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좀 큽니다. 커서 이 끝에 있는 부분 저 뒤로도 사실은 좀 더 있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작게 놓고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커서가 변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좌우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메인 툴바의 크기를 먼저 작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툴바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메뉴 커스터마이즈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보면은 UI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사각형 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메인 툴바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꺼주시면, 자, 이제부터는 메인 툴바를 좀 작게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에는 되지가 않고, 자, OK를 하죠. 아직은 작아지지 않았는데, 다음번 맥스가 실행될 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를 잠깐 껐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갑자기 작아졌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참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또 작업상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툴바가 툴바 자체들이 왼쪽에 있는 요 툴바도 그렇고 다 작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끝이 조금 모질라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1024-768 사이즈로 모니터를 요새는 놓고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모니터도 거의 뭐 19인치 이상 되는 걸 쓰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작게 놓고 쓰는 것 뿐인데요. 거의 다 이게 보이고 더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메인 툴바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제일 앞에 여기다 갖다 대는 게 가장 편한데요. 이렇게 갖다 댄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럼 뭐 다시 뭐 다른 데다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것도 리액터 툴바인데요. 리액터 툴바도 이렇게 뚝 떨어지게 작업하실 수 있는데 이 리액터 툴바는 당분간 뭐 쓰지를 않기 때문에 닫아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X자를 눌러서 닫아놓고요. 메인 툴바는 다시 상단에다 갖다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나타나죠. 여기 마우스를 떼시면 이렇게 놓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우선은 박스를 몇 개 만들어 볼까요? 자, 탑뷰에다가 박스를 여러 개 드래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다 보이게 하고요. 자, 선택을 하고 안 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죠. 선택 툴인데 기본적으로 선택 툴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 툴이 기준이 돼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게 됩니다. 선택 툴인데요. 맥스도 작업을 했다가 자기가 했던 작업이 마음에 안 들면 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3번을 이동을 했다가 선택을 취소했습니다. 요거를 뒤로 돌아가고 싶으실 때 이렇게 두 버튼이 있어요. 언두 버튼이 있고 리두 버튼이 있습니다. 언두 버튼하고 리두 버튼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죠. 자, 언두는 지금까지 했던 그 명령어를 하나씩 뒤로 돌릴 때 뒤로 돌려볼까요? 선택이 됐고요. 다시 한 칸 그 전 상태로 가고 또 전 상태로 가고 또 전 이게 계속해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맥스는 요게 언두, 뒤로 돌아가기를 몇 번까지 할 것인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선택을 하시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메뉴. 자, 이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명령어들이 이게 다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고치고 싶을 때, 이 환경을 고치고 싶다거나, 또는 뭐 단위를 고치고 싶다거나, 이런 설정들을 다 하는 됩니다. 이 중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자, 프리퍼런스 세팅이 이제 일반 세팅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제네럴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가 바로 언두를 몇 번까지 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가 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저는 10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20이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지만 이게 수치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맥스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 적으면 또 안 되지만 맥스에서는 이 언두 기능이 만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언두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언두만 믿고서 작업을 하시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뭐 20번, 30번을 해놨는데 그렇게 많이 언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미련을 싹 버리고 새롭게 작업을 시작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죠. 정신건강. 그래서 이거는 언두 레벨이 됩니다. 이제 언두 레벨에서도 여러 번 언두하는 과정을 한 번에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언두 버튼 바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했던 과정이 여기에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맞춰놓기를 10개라고 맞춰놓았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죠? 10개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잡힙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만큼 뭐 여기서부터 내가 5번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언두를 하게 되면 언두를 5레벨까지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언두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실행을 취소했던 걸 다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두라고 하는데요. 리두 버튼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언두 했던 것만큼을 한 번에 되돌아가게끔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버튼하고 다시 앞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언두하고 리두 버튼은 단축키가 컨트롤 Z랑 컨트롤 A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언두는 컨트롤 Z 키고 리두는 컨트롤 A 키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 언두 기능하고 리두 기능은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다가 잘못됐을 때 한두 번 정도 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 기능은 무슨 만능의 기능처럼 사용을 하셨다가는 CAD 같은 프로그램하고는 틀려서 많이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자주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실 때 이름을 틀리게 해서 저장을 이렇게 여러 개로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선택 툴입니다. 선택 툴,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잘 하셔야겠죠. 자, 우선 탑뷰를 큰 화면으로 민맥스 토글 버튼을 이용을 해서